자, 앞에 테스트 해설을 1시간 정도 했는데요. 사실 테스트 해설이라는 탈을 써놓고 중요한 경우의 수 구하기 태도들 여러 가지 보여드렸으니까 혹시나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나 테스트 다 맞았으니까 또는 쉬웠으니까 하고 해설지나 보고 넘어가야지 했던 분들은 돌아가서 테스트 영상부터 보고 오십시오. 1시간짜리 중요한 수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이제 3단원 중복조합 들어갈 텐데 1단원 경우의 수 단원에서 당연히 앞에 지난 시간 순열은 거의 개념도 쉬웠고 그냥 그걸 적용한 문제가 고1 경우의 수랑 복합적으로 해서 어려운 거지 개념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중복조합이라는 거는 아예 새로운 개념이고 좀 낯설고 어려운 킬러 문제들이 다 출제가 되는 포인트가 요 중복조합이니까 잘 들어주셔야 된다. 자, 일단 중복조합이라는 게 뭔지부터 천천히 설명시켜 드릴 거고 오늘 한 방에 수능에서 필요한 어려운 중복조합까지를 다 설명드릴 거니까 꼭 이 영상은 복습 여러 번 해주시고 달달달달 책에 있는 내용은 다 이해하고 외우는 수준으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대단원 1단원 안에서는 제일 중요한 수업입니다. 자, 중복조합. 자, 일단 말 자체에 조합이라는 게 들어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조합이랑 비슷하긴 하거든. 그래서 NCR부터 가볍게 복습해보면 NCR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그냥 뭐 하기만 하는 거였지? 뽑기만 하는 거였다면 지난 시간에 중복 순열이라는 걸 공부한 것처럼 똑같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을 건데 뭐를 허락하자? 중복, 아이고 이건 아니지. 얘는 중복이 안 되게끔 R개를 뽑는 거다라고 말을 추가해보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중복조합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이 가능하게끔 R개를 뽑아보자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일단 중복 가능하게 뽑는다라는 자체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해야 받아들일 테니까. 자, 알파벳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중에서 중복 가능하게 4개를 뽑아 볼게요. 오케이.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인 거냐면 뽑기만 할 거니까 일단 질문. 내가 AA, BC라고 뽑아야지 라고 하는 것과 CBAA라고 뽑아야지 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같은 거야. 뽑기만 했으니까 순서가 없어. 그냥 내 손주머니 위에 있는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굳이 이렇게 CBA처럼 알파벳 순서를 비틀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왼쪽에 A, 가운데 쪽에 B, 왼쪽에 C를 쓸게. 어차피 자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으니까 보기 편하게 이런 순서를 쓸게요. 그러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중복이 가능한 거니까 이것도 마치 지난 시간에 말했던 친구, 자물쇠 하나씩 바꿔가면서 누락 없이 세는 마인드로 초반 뭐 아무렇게나 생각나는 A, B, C, C 뭐 이런 것부터 말하지 말고 꼼꼼하게 채워보자. 첫 번째는 당연히 A부터 가득 채우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럼 A를 4개 쓴 건 다 끝났으니까 뭐 이제 AAA 계열로 가야 되겠지. AAA 계열에는 당연히 여기 뭐가 올 수 있고 B가 올 수 있고 C가 올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A 3개짜리는 다 끝났으니까 A 2개짜리로 가자. 자, 2개의 자리를 채울 거니까 먼저 BB 가득 채울 거고요. 또 어떤 게 있을 수 있지? BC가 있고 CC가 있을 겁니다. 자, 이 다음에는 A 2개짜리 쓰는 건 다 했을 테니까 이제 A 1개로 줄이고 3개의 자리를 만족시킬 거예요. 자, BBB가 있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BBB하고 하나를 바꿔서 C로 바꾸고 BCC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엔 CCC까지가 있겠네. 이게 지금 A를 1개 쓴 거 다 한 거겠지? 맞냐? 오케이. 그러면 이제 A가 없는 거니까 가득 누구부터 채우고 B부터 가득 채워가면서 또 해보자. 그러면 얘는 이 색깔 구분 안 해도 괜찮을 것 같아. BBB 뭐가 있고 C, BB, CC가 있을 거고 BCCC가 있을 거고 마지막으로 CCCC 이렇게 있을 수 있겠네. 자, 이런 식으로 해보면 총 몇 가지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열다섯 가지가 있었습니다. 맞나요? 자, 이런 식으로 중복 허락하여 4개를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하자라는 게 중복조합이다. 자, 그러면 기호도 일단 미리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으니까 기호 NCR처럼 똑같아. 서로 다른 N개 중에서니까 N개를 여기다가 쓸 거고 R개를 뽑으세요가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다가 R을 쓸 거야.
가운데를 알파벳 대문자 H를 이용합니다. NHR이라고 쓸 겁니다. 즉 지금 내가 하고 싶었던 이 상황은 서로 다른 몇 개 중에서 몇 개를 뽑는 거지. 요 예시는 오케이. 지금 잘 망설여 주셨는 게 4개 중에서 3개인가? 3개 중에서 4개 이거 잠깐 헷갈렸을 수 있어. 조합에서는 중복 없이니까 봐봐. 5개 중에서 6개 뽑으면 이 단계 말이 돼, 안 돼? 안 돼. 무조건 이쪽의 숫자가 더 뭐 해야 되니? 커야 돼. 그러다 보니까 뭐 대충 문제 속에 7개 중에서 2개 뽑는데 그럼 어련히 7C2겠지. 2C7은 아닐 거야. 이렇게 헷갈릴 일이 없는데 중복 조합은요. N이랑 R 쪽에 대소관계가 필요가 없어. 즉 어느 쪽이 더 커도 괜찮아. 실제로 지금 얘는 A, B, C 3개에서 뽑는 거야? 뭐 4개 중에서 3개 뽑는 거야? A, B, C 3개에서 뽑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기호로 써보면 3H4라고 쓸 거야. 실제로 오른쪽이 더 커도 괜찮다는 뜻이야. 그래서 처음에 문제를 읽다가 이게 3H4야, 4H3이야가 헷갈리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 그거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위해서 나는 교과서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다라고 적혀 있지만 처음 초심자들 상대로 내가 말할 때는 항상 이렇게 구분을 할 겁니다. 서로 다른까지 똑같아. N 종류 중에서 R개를 뽑는다. 이렇게 구분하면 절대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에서 당연히 알파벳이 몇 종류 있구나. 3종류 있구나. 거기서 4개 뽑는 거니까 3H4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된다. 자, 그러면 요 3H4라는 것을 매번 이렇게 일일이 쓸 수는 없을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편하게 구할 수가 있을까? 부터가 이제 중복조합의 시작이고요. 교과서에 이런 방식으로 잘 서술이 되어 있는데 요 증명 방식이랄까 설명 방식이 되게 중요해요. 외울 필요가 있다기보단 나중에 요 상황이 그대로 문제에 이식돼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왜 NHR이, 왜 3H4가 15가 되는지를 이 구하는 지금 이 과정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자, 어떻게 생각을 할 거냐면요. 이렇게 동그라미 4개가 있다고 칩시다. 이게 내가 뽑은 4개야. 근데 아직 뭔지 모르는 상태. 근데 얘를 지금 나는 어떤 거는 A로, 어떤 거는 B로, 어떤 거는 C로 구분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어차피 뽑는 거니까 B, A, C, C 이런 식으로 A, B, C의 순서가 역순되는 거를 굳이 생각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요건 A, B, C, C니까 어디 있겠니? 뭐 요거랑 똑같을 거니까. 그래서 요렇게 역순되는 걸 어차피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을 거기 때문에 생각해봐. 지금 뭐 이거 4개는 무시하고 아무튼 뭔가를 세 덩어리로 구분하고 싶으면 네가 칸막이를 몇 개 쳐야 되니? 2개 쳐야 될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요 4개에 뽑아둔 비어있는 공에 칸막이 2개를 이렇게 설치했다라고 쳐보자. 그러면 우리끼리 약속하는 거야. 어련히 첫 번째 칸막이 왼쪽 영역은 알파벳 뭐 하자? A라고 생각하자. 가운데 영역은 뭐라고 생각하자? B라고 생각하고 오른쪽 영역은 C라고 생각하자라고 하면 비어있는 동그라미 4개와 칸막이 2개가 지금 그림처럼 배치된 경우를 A, B, B, C 요것과 1대1 대응, 일맥상통시킬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것도 해볼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동그라미 4개가 있는데 내가 칸막이를 이렇게 쳤어. 왼쪽 영역이 없네. 가운데도 없네. 이거 다 뭐라고 받아들이자? 지랄. 오른쪽 영역은 C잖아요. C라고 받아들이자. 그러면 결국 또 4개의 동그라미와 칸막이 2개가 이런 모양으로 배치된 것을 CCCC라고 우리끼리 일맥상통시키자. 하나만 더 할게요. 뭐 예를 들어서 칸막이가 요렇게 배치된 걸 보자. 그러면 여기는 무슨 영역이니까? 여기는 의 영역이니까 요렇게 배치된 것을 AACC라고 우리끼리 받아들이자. 라고 생각을 하면 결국 동그라미 몇 개와 4개와 세 영역으로 나누고 싶었으니까 칸막이 몇 개? 칸막이 2개를 줄 세우는 경우의 수가 이거랑 일맥상통하겠네.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얘기도 나옵니다. 결국 얘네 줄 세울 건데 중복이 있네. 뭐 한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근데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본질적으로 뭐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본질적으로 뭐와 똑같다? 잠시만요. 그러니까 뽑는 거. 그러니까 조합이랑 똑같다. 그치? 그래서 얘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마인드로 계산을 하면 4팩토리얼, 2팩토리얼 분의 6팩토리얼 되겠지. 근데 요거를 조합의 마인드로 생각하면 총 4개랑 2개니까 아무튼 총 몇 개 자리가 있고 6개 자리가 있고 그중 동그라미가 들어갈 몇 개 자리만 뽑자. 4개 자리만 뽑자. 라고 해석해도 괜찮겠지.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3H4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나 조합으로 해석하여 바꿔서 계산을 할 겁니다. 근데 계산을 더 빨리 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조합 쪽이야. 왜 그런지 한번 볼게. 여기가 왜 6이게? 나 총 몇 개 뽑고 싶었어? 4개 뽑고 싶었으니까 동그라미 몇 개 있니? 4개 있지. 근데 그것을 몇 개의 섹션으로 구분하고 싶었니? 3개. 근데 3개의 섹션으로 구분하려다 보니까 칸막이는 몇 개만 필요하니? 2개. 그러니까 3-의 1 이어서 6인 거지. 자, 이 원리에 따라서 NHR을 우리는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바로 NHR은 얘네들 더한 다음에 뭐 해줘? 1 빼줘. N 플러스 R 마이너스 1 컴비네이션으로 바꿔주고 요 4는 원래대로 4개 뽑자니까 R 하고 바꿔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이게 사실 뭐 중복조합의 전부긴 해. 근데 중요한 건 어떤 허수충들도 이 공식을 모르진 않아요. 근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문제 속에서 막 뭐 몇 개 중에 몇 개를 블라블라블라블라 지랄하자 이렇게 문장으로 상황이 주어질 거 아니야. 그 상황을 잘 독해해서 몇 개 중에 몇 개를 중복 허락하여 뽑는 상황인지를 인식하는 요 NHR을 세우는 과정이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힘 준 거지. 야, 얘가 얘다는 뭐 너 벌써 1초 만에 외웠단 말이야. 이걸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왜 요 상황이 NHR이라고 하는 또는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해석될 수 있는 이런 상황과 일맥상통하는지를 잘 곱씹어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NHR은 앞으로 뭐 이렇게 계산할 거긴 합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뭐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되니까 몇 개 연습하자. 조합도 외우는 느낌으로. 자, 예를 들어서 3H의 5 같은 거 해볼까? 얘는 몇 컨비네이션 몇으로 바꾸면 돼? 로 바꾸면 되고 당연히 계산할 때는 네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7 컨비네이션 어디까지? 2까지 해놓고 얼마? 21 연습합시다. 자, 4H의 4. 일단 이것도 연습. 얘를 한글로 읽어봐. 어떻게 하겠다는 뜻인 거야? 그치? 서로 다른 4종류 중에서 중복 허락하게 4개 뽑겠습니다. 뭐 이런 상황. 자, 해보자. 몇 시 몇일까? 7시 4니까 7시 3으로 머릿속으로 바꿔주시면 얼마다? 30에 5다. 2H의 7 같은 거 해볼까? 2H의 7은 뭘까요? 오케이. 8시 7이니까 8시 1이어서 8. 이렇게 나오겠지. 뭐 연습 자주 나오는 거 많이 해봅시다. 3H3도 꽤 나온다. 5C2니까 얼마? 그 다음에 OH의 3 같은 거 해볼까? 거꾸로? 앞이 더 큰 거. 73은 얼마일까요? 30에 5다. 오케이. 자, 뭐 이런 식으로 뭐 자주 나오는 건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요게 중복조합의 시작이고, 이제 점점 문제 쪽에 특화된 이야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오른쪽에 02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복조합은 뭐라고 나와 있냐? 부정방정식의 해다. 이렇게 나와 있지.
요게 무슨 상황인지를 설명해 줄게. 자, 방금 우리가 저 예시를 들었던 A, B, C라는 서로 다른 세 종류 중에서 중복 호락하여 4개를 뽑자 라는 저 상황을 요렇게 바꿔도 괜찮나? 라지 A라는 알파벳이 총 A개 뽑혔고요. 라지 B라는 알파벳이 총 B개 뽑혔고요. 라지 C라는 알파벳이 총 C개 뽑혔다고 치면 뭐 모든 케이스든 자 요거는 A 몇 개, 뭐 4개, 빵개겠지. 얘는 몇이야? 3, 1, 0 이런 건 1, 2, 1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잖아. 결국 어떤 케이스는 당연하지만 A가 뽑힌 개수와 B가 뽑힌 개수와 C가 뽑힌 개수의 총합은 몇 개로도 일정해. 4개이죠. 당연히 4개 뽑았으니까. 그치? 자, 그리고 A개가 빵개일 수도 있나? 뭐 이런 애들이 다 A가 빵이지. 뭐 040이지 얘는. 얘는 031이고 뭐 이런 식이겠지. 즉, 요 A랑 B랑 C는 0도 포함한 자연수지. 그런 걸 0 이상의 자연수라고 하거나 확통해서 종종 쓰는 말은 뭐라고 할 거냐면 음이 아닌 정수라고 부를게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부정방정식이 뭔진 기억할 거 아니야. 미지수의 개수가 너무 많아. 식의 개수보다. 그래서 답이 딱 하나로 안 정해지는 거 그런 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그래서 요 부정방정식의 해의 개수가 저 상황과 완벽하게 동일하다는 게 공감이 가나? 방금 예시했던 것처럼 봐봐. 4,0,0이라는 해는 결국 저기서 뭐인 거야? AAAA인 거지. 3,1,0 이라는 해는 뭐인 거야? 이런 식으로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찾는 것이 저 알파벳 다 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인 거 이해되지? 지금 계속 번역 연습을 하고 있는 거야. 결국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어떻게 풀 거냐면 이렇게 문장으로 주어질 거 아니야? 그럼 이게 3개 중에서 중복 허락을 4개 뽑는 거네. 그렇다는 거는 부정방정식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 근데 이제 음이 아닌 정수. 요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네. 그래서 요 방정식의 해는 알파벳 3종류 중에서 총 몇 개를 고르는 4개를 고르는 경우의 수와 똑같기 때문에 이게 3H의 4가 되는 거네. 그래서 답은 얼마? 이렇게 구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중복조합 문제는 이런 부정방정식 쪽으로 귀결시켜서 푸는 게 대부분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문제를 독해해서 부정방정식을 세워서 요렇게만 세워지면 이제 게임은 끝이야. 세 종류의 합이 4개, 3H4구나. 오케이. 그러면 이런 것도 해볼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는 5다. 자, 앞으로 음화정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뭔 말이냐면 만약에 요 방정식에 음화정이라는 조건이 없어. 예를 들면 A는 꼭 1 이상이어야 돼요. 같은 조건이 주어지면 요 15개 다가 포함이 되나? 아니지. 뭐 적어도 A는 하나 뽑아달라 그러면 이런 것들 카운트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즉 한 방에 3H4 하고 끝낼 수가 없지. 그러니까 부정방정식을 보고 중복조합으로 바꿔 쓰기 위해서 무엇보다 잘 봐야 되는 조건이 과연 지금 내가 쓴 이 상황, 음이 아닌 정수인 상황인가? 이거를 꼭 체크하는 과정이 중요해. 그래서 음화정을 매번 쓸 건데 매번 한글 쓰면 귀찮아서 음아정 이렇게 쓸게요 저는. 자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5인데 음화정이래. 그러면 요거는 몇 H 몇이라고 쓸 수 있을까? 4H에 5. 뭐 연습 삼아 해볼까? 얼마냐? 몇이냐? 얼만데? 56 이렇게 나오겠지. 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는 13이야. 음화정이래. 몇 H 몇이야? 몇이야? 7이 어디서 나오나? 13인데. 17, 14. 오케이. 뭐 너무 크니까 계산하지 맙시다. 뭐 이런 식으로 가겠다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중복조합이라는 것을 부정방정식의 해라고
표현을 했지만 이렇게 받아들여 조금 더 구어체로 말하면 순서쌍의 개수 구하기라고 생각해도 돼요. 우리 아까 1교시 테스트 해설할 때 요거랑 똑같은 상황이 있었거든. 아까 내가 스포한 거 있지. 이거 사실 중복조합이라는 걸 한 큐에 구할 수 있었어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냐? 그게 어떤 상황이었냐면 요거였거든요. 물론 그때는 이게 4였습니다. 자, 요 56까지라고 하는 걸 직접 한번 구해볼게. 이제 알파벳 쓰는 건 귀찮으니까 숫자, 순서쌍을 해볼 거예요. 자, 0 포함 가능합니다. 네 자리로 4 만들어 보세요. 즉 4를 네 동의로 분할해보라는 거지. 어떤 게 있을까? 4 빵빵빵 계열이 있겠지. 또 마지막 이렇게 있겠지. 근데 4빵빵빵이라는 건 A를 4개, B랑 C랑 D는 안 뽑아요 이런 뜻인데 뭐 0400에도 괜찮잖아요. 즉 얘를 자리 바꾸는 경우의 수까지 감안해줘야 되겠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들어옵니다. 몇 가지일까요? 4가지. 몇 가지일까요? 일단 4팩 질러놓고 중복되는 걸로 나눠. 12가지. 얘는 6가지. 얘는 12가지. 얘는 1가지. 다 더해볼게요. 16에 22, 22에다가 10이니까 34, 얘는 1 해서 30에 5. 방금 이거 4로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4H에 4로 바꿔보면 그러면 몇 시 몇이고? 7시 3이고 35지. 아까 여기다가 24 곱해가지고 답 냈던 거 기억나시죠? 그 부분을 이렇게 사실 한 줄로 해결할 수가 있다. 그래서 중복조합이라는 것은 순서쌍의 개수 구하기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르게 해석해보면 부정방 형식의 해라고 좀 멋지게 표현할 수도 있겠다. 지금 요 칠판의 모든 내용이 다 똑같은 얘기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오케이. 요게 감이 잘 오면 부정방정식의 중복조합을 좀 깊이 파고들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부정방정식을 만들어서 H라고 하는 하나의 기호로 바꿔서 빨리 계산하자라고 넘어갈 때 내가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된다는 조건이 뭐라고 했니? 음하정 조건을 꼭 신경 써야 된다고 했어. 음하정이 깨지면 한 방에 H로 바꿀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 그러면 네가 출제를 하시는 선생님 입장에 생각해봐. 음하정 조건 지켜서 내겠니? 안 내겠죠. 음하정을 깨서 주겠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해볼 방법은 문제는 실제로는 음하정이 아니게끔 줘요. 그래서 문제를 음하정으로 잘 바꾸어서 H로 계산을 할 겁니다. 즉 나올 수 있는 모든 문제 유형을 보여주겠다는 거야. 자, 어떤 식으로 음하정 조건을 깨갈 거냐? 기본 3가지, 어려운 거 1가지에서 총 4가지를 공부할 건데 첫 번째, 제일 기본입니다. 뭐뭐 이상 이라는 멘트가 붙은 조건. 요거는 내가 앞으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엄마의 심부름이라고 부를 거예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부정방정식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다가 있다고 치자. 아무 조건도 없이 이것만 보면 이게 지금 중복조합 3H5를 쓸 수 있는지 아닌지 알아 몰라. 모른다고.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봤더니 조건에 이런 말이 있어. B랑 C는 음하정인데요. A는 1 이상이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자, 일단 모두가 음하정이었다면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다라는 것을 어떤 상황에 내가 종종 빗대어 설명할 거냐면 네가 엄마의 심부름을 받아서 마트로 갔어. 마트에 A 과자, B 과자, C 과자가 있는 거야. 네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담아와. 하지만 총량은 몇 개 사와? 5개 사와. 그게 아무런 조건 없는 음하정 상태입니다. 그러면 네가 A가 좋다면 5빵빵으로 고를 수도 있고 041 아니면 밸런스 있게 2, 2 하나로 고를 수도 있겠지. 근데 엄마가 심부름을 시킨 거야. 야, 네 맘대로 하지 말고 A는 꼭 하나 사오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마트 갔어.
뭐, 애새끼들 이럴 거 아니야. 뭐, 엄마의 심부름 기억 못하고, 일단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담아. 그랬더니, A가 없네. 큰일 났다. 다시 이럴 순 없잖아. 뭐 해야 돼? 엄마 심부름 먼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자마자 A를 일단 담아. 그러면, 엄마 심부름 했으니까 더 이상 엄마 말 들을 필요 있어, 없어? 없어. 하지만 나는 추가로 몇 개밖에 못 사. 4개밖에 못 사지. 그런 식으로 엄마의 심부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추가로 A를 몇 개 고를 거니를 A'이라고 표시하고 B 더하기 C라고 바꿔주면 총 몇 개고? 4개가 되고 더 이상 엄마 말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음화정이 되겠지. 그래서 이건 몇 H 몇이다? 3H의 4다. 가장 기본적인 엄마의 심부름 조건입니다. 자, 하나만 더 연습하고 끝낼게. 너무 쉬우니까. 자, x 플러스 y 플러스의 z는 너무 세 개면 너무 숫자가 뻔하니까 z 플러스 오메가가 8인데요. x랑 y는 한 개씩 담으시고요. z랑 w는 2개씩 담으세요. 총 10개라고 하자. 라고 해보자. 이 유형은 익숙해지면 이제 이런 식조차 안 써요. 우리끼리 말로 할 거야. 야, 엄마 심부름 담아봐. 하나 담고, 2개 담고, 2개 담으면 일단 내 바구니에 몇 개 담았어? 6개. 그럼 네가 네 조대로 할 수 있는 거 몇 종류 있어? 4종류. 그러면 몇 H 몇이네? 이렇게 할 거예요. 이해되시지? 해설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 겁니다. 만약에 해설지를 보시게 된다면 x-의 1이라는 것을 x의 프라임이라고 치환을 해보자. 그러면 x가 1 이상이면 x-1이라고 하는 x'은 몇 이상입니까? 0 이상입니다. 그런데 x는 하고 바꿔보면 x' 플러스 뭡니까? 1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슷한 방식으로 나머지도 이렇게 z' 플러스 2개 플러스 오메가 프라임 플러스 2라고 하면 이것이 는 10입니다. 그러면 이거 날려봤더니 이거의 합은 4니까 4H4네요. 이렇게 적혀 있을 건데 우리는 수업할 때 그런 지랄 안 떨 겁니다. 말로 해결할 거다. 오케이? 이게 첫 번째 가장 간단한 이상 조건이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36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이상 조건을 배우면서 우리가 한 가지 스킬이 하나 늘었습니다. 뭐냐면 지난 시간에 이웃하지 마세요 라는 조건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웠었지. 고1 수준으로 충분히 풀 수 있긴 합니다. 이웃하지 마세요. 어떻게 한다고? 이웃하는 거라고 하지 말자. 이웃해도 되는 거를 먼저 앉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끼워 넣는 방식으로 하자. 뭐 이런 거 있었지. 한번 해볼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알파벳 A가 3개 있고 B가 4개 있고 C가 뭐 2개 있다고 하자. 근데 A끼리는 이웃하지 마이소 뭐 이런 게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고1 마인드에서 어떻게 푸는 거야? 물론 이건 고1 마인드로 못 풀긴 하겠지만 할 수 있어. 자, 먼저 이웃해도 되는 게 누구누구야? B랑 C다. 그러면 아니다. 헷갈리니까 쉽게 예시를 쉽게 줄일게요. B가 6개 있다고 해줍시다. B 6개를 그냥 배치할 거야. 근데 B끼리는 지금 내 표현상 알파벳끼리는 구분이 되는데 안 돼. 그럼 그냥 B 먼저 줄 세우세요라는 건 경우의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뭐 그냥 B, 3, 4, 5, 6 이렇게 B가 배치됐습니다. 그럼 사이사이 공간 몇 개 생겼죠? 손가락 잘 펼쳐보시면 돼요. 여기 사이사이 이게 4개고 손가락 5개 있으세요, 당신. 몇 개라고? 사이사이 공간? 7개. 그 7개의 사이사이 공간 중에서 A가 들어갈 몇 자리 뽑자? 3자리. 그래서 요거는 7C3으로 충분히 우리 고1 마인드로도 풀 수가 있지. 근데 요거를 중복조합을 배우고 나면 이런 방식으로 구할 수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오히려 이웃하면 안 된다라는 친구들을 먼저 줄을 세울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를 줄 세울 건데 이웃하면 안 되는 데를 먼저 깔았잖아. 그럼 걔네 그대로 냅두면 돼, 안 돼?
안 돼. 그 사이에 반드시 끼워 넣어야 되겠지. 그래서 사이에 적어도 하나를 끼워 넣으면서 나머지를 줄 세울 거야. 자, 무슨 말이냐면 요 예시를 그대로 해볼게. 먼저 이웃하면 안 되는 거. 뭐를 먼저 나열한다고? A. 근데 뭐 A는 구분 안 되니까 세 개가 그냥 이렇게고 경우의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사이사이 공간은 몇 개 있어요? 자, 당연히 B 끼인 이웃해도 괜찮잖아. 그러면 여기에 B 뭐 2개 들어가고 2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요 영역에 B가 총 몇 개 들어갔나요? 라는 것을 X개 들어갔습니다. 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몇 개 총 B 있는데 Y개라고 해볼게요. 여기에 총 B 몇 개 있는데 Z개. 여기에 B 총 몇 개 있는 게를 오메가개라고 해볼게. 당연히 총 몇 개여야 돼요. 그치? 근데 이웃 안 시키려면 X에는 B가 꼭 있을 필요는 없어. 뭐 여기 있든 말든 얘네 이웃에 상관이 없어. 근데 여기는 어때? 있어야 돼. 또 어디도 있어야 돼. Z. 그래서 괄호치고 뭐랑 뭐가 1 이상이다? YZ가 1 이상이다라는 심부름 조건으로 바뀝니다. 심부름 하고 나면 자유로운 거 몇 개? 4개. 몇 H 몇? 가 되겠지. 몇이면 바꿔봐. 73. 오케이. 73. 똑같은 거 할 수 있겠지. 자, 물론 앞으로 이웃하지 마세요라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2가지 중에 더 편한 건 뭐냐 하면 당연히 고1 마인드로 푸는 게 편하긴 하지만 그래도 중복조합이 이웃하지 말라는 조건에도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웃하지 말라 조건의 풀이는 항상 몇 종류야? 2종류야 라고 알고는 있으셔야 돼요. 물론 실전에서는 이게 훨씬 편하긴 하잖아. 한 줄만 쓰면 되니까 해서 이걸로 풀어도 되는데 알고는 계셔라. 이게 하한 조건. 하한이라고 부르게 될 거야. 하한, 아래쪽 제한 조건 있다 이렇게 부를 거야. 뭐 이상이니까. 하한 조건 또는 편하게 심부름 조건 이렇게 부를 거예요. 됐냐?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제 또 음화정을 비트는 두 번째 출제 방식. 홀짝 조건입니다. 뭐냐면 아까처럼 A, B, C 과자를 총 5개 사오세요. 근데 A는 짝수개 사세요. 뭐 이런 식으로 홀짝 조건이 붙어 있는 걸 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잠깐 딴소리. 우리 수열, 대수에서 배웠던 수열에서는 일반적으로 홀수를 나타내보세요 하면 너 뭐라고 쓰냐? 그렇지. 2n-1. 짝수 나타내보세요 하면? 그러면 질문할게. 어차피 2n 플러스 7이라고 써도 홀수고 2n 플러스 4라고 써도 짝수인데 왜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 써요? 1번 조건이 게 뭐야? 아, 일반적으로. 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생각해보라고. 그래. 맞아. 2n 플러스 4보다 2n이 편하네. 그러면 난 초딩 때 이걸 많이 고민해서, 야, 2n 플러스 1이 더 편하지 않냐? 뺄셈 매번 귀찮은데? 왜 플러스 1안 하고 빼기 1로 하는 거야? 이것 정도는 그래도 둘 다 글자 수는 똑같지 않아? 왜 이거보다 이게 일반적이 된 거야? 편하려고가 맞거든. 왜 편한 걸까? 쟤보다 얘가. 얘도 홀수예요. 얘도 홀수잖아. 2n 플러스 1도. 왜 이 표현이 일반적인 걸까? 뭔 말이야? 알고 있는, 자꾸 잘하고 있어. 말로 이제 구체화를 해봐. 수학. 그게 무슨 말이야? 작은 수부터 넣었을 때 순서대로. 얘도 순서대로 나오는데 3, 5, 7, 9 이렇게. 그러니까 홀수랑 짝수가. 1이 제일 작으니까 1부터 나오게끔 하려고? 네. 뭐 얼추 맞는 대답을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직관과 식이 일치하게끔 만들려고 라고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 뭔 말이냐면 첫 번째 홀수가 1이지. 그건 여기에 뭐 넣어야 돼? 1. 근데 이렇게 표현을 하면 첫 번째 홀수인 1을 나타내려고 마이너스 1 넣어야 돼. 뭐 헷갈린단 말이지. 그런 불편함을 없애려고 2n 빼기 1과 2n으로 쓴다. 즉 수열의 시작은 1이기 때문이지.
근데 우리 중복조합의 시작은 뭐야? 시작이라는 건 넣게 될 첫 번째 정수. 1이 시작인가요, 우리? 그치. 음화정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우리의 앞으로의 시작은 뭐야? 0이지. 그래서 0을 넣었을 때 최초의 홀수 1이 나오게끔 써보세요. 하면 2n 빼기 1이 아니라 뭐라고 쓸까? 요렇게 써야 0이라는 최초의 숫자를 넣었을 때 가장 작은 홀수를 나타낼 수 있겠지. 자, 그러면 이 관점에서 짝수는 중복조합에서 보통 뭐라고 표현을 할까? 이렇게 표현을 할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런 예시가 있다고 치자.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D가 17인데요. A랑 B랑 C는 홀수입니다. D는 짝수입니다. 이런 제한 조건이 있다고 치자. 그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표현하겠다는 거냐면 A라는 친구를 홀수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하자. 그래서 2P로 쓸게요. 2P 플러스 1. B를 똑같이 B, C도 홀수라니까 2Q 플러스 1. C를 2R 플러스의 1이라고 쓰고 마지막으로 D는 짝수니까 뭐라고 쓸까? 2S 플러스 2라고 한번 써봅시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볼게요. 자, 다 넣었다고 생각해. 암산할게. 넣었다고 생각하고 1112 넘기면 여기 뭐됨? 12. 그게 2P, 2Q, 2R, 2S니까 그거 반띵까지 해주면 P 플러스 Q 플러스 R 플러스 S가 뭐가 되죠? 이 되고. 꼭 확인해야 되는 거 뭐 확인해야 된다고? 음화정인지를 확인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뒀다는 건 그래. 0 넣었을 때 1. Q에 0부터 집어넣을 수가 있으니까 음화정. 그래서 몇 H 몇이네? 4H에 6이네. 몇이 몇이냐? 얼마게? 예정은 자주 나와요. 9, 8, 7 중에 9, 8에 72를 6으로 나누자. 12 곱하기 7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돼. 내가 이걸 자꾸 시키는 이유가 확통에서 틀리는, 문제 틀리는 가장 큰 요인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요런 계산 마지막에 틀려서 틀리는 것도 있으니까 암산 연습 좀 하시라고 자꾸 시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꼭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그냥 나 원래 수열하던 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안 되지는 않거든요. 왜 이게 더 효율적인지를 보여드릴게. 이건 필수라기보단 나의 권장인데요. 왜 그러냐면 봐봐라. 좀 더 식을 단순해서 숫자를 줄여볼게.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한 9 정도인데 홀수라고 치자. 다 홀수야. 그러면 내가 홀수 우리 2P 빼기 1, 2Q 빼기 1, 2R 빼기 1 이렇게 해왔잖아. 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얘네들 집어넣어서 숫자 넘기면 얼마 돼? 12. 그러니까 반띵까지 하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뭐가 되지? 6. 그런데 홀수가 돼야 되니까 P에 뭐부터밖에 못 넣어? 1부터밖에 못 넣지. 나머지도 마찬가지지. 즉 모두 뭐 이상이라는 1 이상이라는 심부름 조건이 아직 남아버리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못할 건 없어. 심부름 해. 몇 H 몇이야? 심부름 하라고 3H3으로 이렇게 두 단계에 걸쳐서 하면 되지만 처음부터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을 했었더라면 자 111 뿌3을 넘기고 반띵하니까 얼마야? 3일 거고 한 방에 무슨 조건 만족했고 음화정 만족했으니까 3H3 이렇게 한 줄로 쓸 수 있으니 이런 편의를 위해서 홀짝 조건에서의 홀수는 2n 플러스 1 짝수는 2n 플러스의 2라고 하자는 거예요. 즉 요게 암기 대상이 아니라 너의 편의를 위한 유도리 대상이라고 생각해야 돼. 뭔 말이냐? 만약에 문제에서 뭐라는 13이다. 근데 A랑 B는 0 이상의 짝수고 C, D는 홀수다 라고 했다고 치면 이때는 네가 짝수를 뭐라고 표현하는 게 이득인 거야? 2n이라고 표현해야 이득인 거지. 왜? 0을 넣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되니까. 오케이? 이렇게 유도리를 발휘하라는 거지 무조건 이거다 라는 건 아닙니다. 됐죠?
그럼 또 마찬가지로 3 이상의 홀수다 이렇게 나오면 이 홀수를 뭐라고 나타내는 게 나을 거냐면 0을 넣었을 때 최초의 3을 나타낼 수 있으면 되지. 2n 플러스 3이라고 해주면 음화정이 한 방에 해결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모든 목적은 뭘로 만들고 싶어서? 음화정으로 만들고 싶어서요. 됐지? 자, 그 다음 그러면 3번 3번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복조합은 개수가 모두 같을 때만 뭔 말이냐면 요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5다라는 부정방정식을 언제나 그 실생활에 바꿔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내가 과자 3종류 합쳐서 5개 사는 거라고 해석을 하지. 그렇게 해석이 되는 상황만 부정방정식으로 아니 중복조합으로 풀 수가 있다. 뭔 말이요? x 플러스 3y 플러스의 3z가 32 뭐 단 모두가 음화정이긴 하되 이런 조건이 있다고 치자. 이걸 보고 중복조합이네 라고 바로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냐면 뭐야? X과자는 그대로 냅두는데 Y과자는 3배에서 계산하고 Z과자는 3배에서 계산해 32개 살아? 전혀 깔끔하지가 않지. 그래서 개수가 다를 때는 중복조합으로 바로 못 바꾼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개수를 같게 만들어야 돼. 두 가지 방법쯤이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첫 번째. 방법 1. 알파벳 누가 마음에 안 들어? X가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실제로 X가 얼마인지 이렇게 박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예를 들어 X가 0이라고 치자. 얘 더하기 얘가 얼마? 32. 근데 그렇게 말이 되나? 안 되네. 1이면? 안 되나? 말되는 X가 몇 개밖에 없겠구만. X는 뭐부터 해볼까? 2. 암산으로 할게. Y 플러스 Z는 뭐가 됩니까? 10이 되겠죠. YZ가 음화정인 건 맞나? 맞지? 그러면 이거 몇 H 몇? 2H에 10. 그럼 2H10 얼마 하게? 11. 왜냐면 아까 부정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건 무슨 쌍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했지. 우리가 당연히 이렇게 3개짜리의 합이 4다 하면 아까 했던 것처럼 4빵빵도 있고 3일빵도 있고 2 이거 맞느니까 일일이 노가다가 귀찮으니 3H에 4라고 해버린다는 건데 요 상황을 한번 얘기해봐. Y 플러스 Z가 10이다라는 건 순서상 뭐 콤마 뭐부터 뭐 콤마 뭐까지 세면 돼. 0 콤마 10부터 10 콤마 0까지 세면 되지. 그냥 당연히 11개인 거야. 라고 생각하면 2H 몇 자리는 굳이 11 컨비네이션 10이니까 11 컨비네이션 1이다 이지랄 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상의 개수라고 받아들여라. 자, 그 다음 또 X 될 수 있는 거 뭐 있냐? 그치? 당연히 몇씩 커져야 되겠어요. 3씩 커져야 되겠지. 자, 그럼 얘가 5면 넘기고 약분 잘하시면 얼마입니까? 9. 그럼 순서상의 개수 몇 개일까요? 둘이 더해서 9. 자냐 이 개새끼야. 아, 네, 이게. 지랄하고 자빠졌네. 10개. 그 다음 X 뭐 될 수 있죠? 정신 차려. 8. 그러면 넘기고 나누기 하면 8. 순서상의 개수는 눈치껏 19, 8이고 11, 10이야. 9 아니겠냐고. 네. 그 다음 X 뭐야? 라는 식으로 쭉 가보자. 제일 큰 건 X가 마지막으로 32일 때 Y 더하기 Z가 빵. 그런 순서상은 빵빵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갈 거야. 그러니까 요게 다 더해지면 요 해가 될 겁니다. 1부터 11까지 더하면 얼마야? 야, 1부터 10까지 하면 뭔데? 이거 알잖아. 이건 알잖아. 55. 야, 1부터 10까지 합이 55다 정도는 초딩도 알아. 거기다가 11 더해주시면 66. 라고 해도 괜찮고, 우리 등차수를 배웠잖아요. 1부터 11의 평균 6이 몇 개 있다? 11개 있다. 평균 곱하기 양수로 해도 괜찮고.
빨리빨리 나와야지. 자, 이렇게 풀어도 괜찮고요. 조금 더 스마트하게 푸는 방법 솔루션 2까지 보여드리고 한번 쉴 텐데 경험적으로 느꼈어. 아, x 규칙성이 있었다. 3씩 커지는. 그럼 이걸 조금 더 규칙 있게 말하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뭐인 새끼들이야? 너 정신 딴 데 있지? 혼자밖에 없는데 지금 초 자고 있으면 어떡해? 2인 친구들이겠지? 자, 그럼 여기 또 나옵니다.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친구들을 수열에서는 보통 3n-의 1이라고 표현을 하지. 왜? 1을 넣어야 2부터 얘기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우리는 중복조합에서 뭐부터 넣고 싶어? 0부터 넣고 싶어. 그러니까 요 x들을 일반화할 때 3p하고 뭐라고 써볼까? 플러스 2라고 쓰자고. 그러면 나머지는 3y, 3z 그대로 데리고 오시면 그게 32이겠지? 넘기고 나누셈 하세요. p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 모두 음화정 맞는지 확인해. 여기 0 넣으면 되는 거야? 0 넣으면 처음 2 나와. 얘네 다 음화정이래. 이제 음화정이 만족됐으니까 이제 비로소 몇 h 몇? 3h 10. 바꿔보자. 몇 시 몇이니?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자, 지금 여기 있는 세 가지. 하한 조건, 엄마의 심부름, 홀짝 조건, 수열이랑 다르게 이렇게 둔다. 개수가 모두 같을 때만. 다르면 뭐 하나씩 노가다로 하거나 뭔가 꿰뚫으면 멋있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다 맞춰서 중복조합을 하자. 요 세 가지가 음화정이 아니게끔 출제되는 좀 기본적인 세 가지입니다. 오케이. 요 정도까지만 알면 그냥 보통 4점 수준까지는 다 풀 수가 있고 마지막 하나 남은 좀 어려운 비틀기가 있는데 이제 그거는 쉬었다가 이어서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할게요.